상징하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 미사일은 스스로 먼 거리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무인 자폭 병기를 말한다. 공격과 방어 그리고 발사 형태에 따라서 지대공, 지대지, 공대공, 공대지 등으로 유도, 탄도, 순항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미사일은 원래 두창, 화살, 총포 등 던지는 무기를 뜻했다. 오늘날 미사일은 유도 장치에 의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을 가리킨다. 미방위 산업체 레이시온이 개발하여 1986년 실전에 배치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2003년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당시 사용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700km가 넘는 먼 거리 적진지까지 지형을 따라 비행하면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1970년대 개발된 장거리 전천후 암속의 순항 미사일이 있다. 1991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면서 이름을 날리게 되고 코소보 사태 등 미군이 개입한 전쟁터에서 사용되었다. 2001년 반테러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데도 위력을 발휘하였다.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하이테크 병기의 대표적 무기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국방과학연구소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차체 개발한 백곰이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유도탄 개발국이 되었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백곰은 양산되지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국방과학기술이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토대가 마련된다. 이후 백곰의 성능을 개량하여 현무-1이 개발된다. 1987년 현무-1은 한 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정거리가 180km로 제한되었다. 2001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배치에 따른 영향으로 사정거리는 300km로 늘어나게 되었고 더욱 향상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서 탄생한 것이 현무-2이다. 2001년 개정된 한 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탄도미사일은 300km 이내로 제한하여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순항 미사일은 무인 항공기와 같은 계열로 분류되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500kg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에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다. 철룡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면서 비밀리에 개발된 순항 미사일은 현무-3라는 명칭으로 개발되었고 사정거리 500km로 현무-3A와 사정거리 1000km의 현무-3B가 개발되어 실전에 배치되었다. 이는 현무-3B만으로도 충분히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2010년 사정거리가 무려 1500km로 증가했고 목표물의 오차 범위가 1m 내외의 정확성도 높아진 현무-3C를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시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4번째의 1500km급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다. 2017년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다. 입력된 지형을 실제 비행하면서 입수되는 정보와 대조해가면서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면서 비행하여 최종 근접 단계에서는 적외선 영상 방식으로 목표물을 직접 확인하여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다. 특히 현무-3C는 목표물을 1에서 2m의 범위 내에서 명중시킬 수 있다. 필요한 목표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 핵심 표적 선별 공격이나 보복 공격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핵심 전략 무기인 미사일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신궁 5km 이내 적어도 대공 방어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 최대 사거리 80km 다연장 로켓 유도탄 천무 북한 노동 1호까지 요격이 가능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 함대함 순항 미사일 해성 등이 있다. 2017년 현무2와 현무3 계열의 미사일을 900기 보급했으며 2022년에는 2000개의 현무 미사일을 전부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란다. 미사일은 현대전쟁에서 국방 주권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근본적인 미사일 개발에 대한 한계를 풀어나가야만 할 것이다. 사거리 1500km의 현무3C 순항 미사일이 양산되어서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로 현재 북한 전역에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 억제력에 대한 능력을 군이 보유하게 되었다고 환영을 했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그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정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이라도 개발한 것이 감지덕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못내 아쉽고 답답하고 억울할 것이다. 우선 간단하게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정거리가 1500km 순항미사일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어도 탄도미사일 중에서 사정거리가 500km가 넘는 것은 연구용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백곰이라는 시험용 미사일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백곰 개발에 놀란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실전용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접촉해 1979년 한미 미사일 각서를 교환하게 되었다. 이 각서는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제공해주되 한국은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한정한 탄도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로 인해 한국이 개발한 현무의 최대 사거리는 180km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한국이 현무 개발에 성공하자 북한은 소련제인 스커드비를 토대로 사거리를 500km로 느린 노동 미사일을 만들어냈다. 이에 자극받은 한국은 이 각서를 한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막는 노예 문서로 보고 미국에게 이 각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각서를 폐기하기 위해 한국이 내놓은 대안이 사거리 300km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는 NTCR에 가입이었다. 오랫동안 미국과 협상을 거듭한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 2001년 3월 26일 NTCR에 가입하게 되었다. NTCR은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제한해도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제한하지 않는다. 여기에 착안한 한국은 NTCR 가입 추진과 함께 단독으로 순항미사일 개발에 도전해 2000년대 초 사거리 5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3의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과 현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이상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이 수립한 MD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 MD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사정거리가 300km가 넘는 500km급 탄도 미사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사정거리 300km의 탄도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력상으로 우리는 500km가 넘는 탄도 미사일을 보유해야만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 정부에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우리는 수차례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요청했지만 늘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당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탄도 미사일은 미국도 막기 어려운 핵심 무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가 제일 긴 현무기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지만 북한 전역을 공격하기에는 아직도 사정거리가 짧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방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무기조차 개발할 수 없는 나라이다. 순항미사일은 요격이 되어도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어렵다. 탄도미사일은 직접적인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방법 외에는 나머지 요격은 현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용한 직접 타격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봤지만 대기권에 들어서기까지도 그리 큰 묘책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탄도미사일 중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개발하면 현재 미국도 쉽게 요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의 사정거리를 늘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순항미사일은 대기 중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비행하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은 미국도 성공률이 낮은 방법이기에 미국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전력을 무수히 개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작권 연기의 대가로 미국이 MD 참여를 원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MD 참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MD 체계가 한반도가 아닌 미국 중심의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가면 갈수록 사거리가 짧고 액체가 아닌 고체 연료이므로 사전에 연료를 채워놓아서 발사 징후를 찾기가 어렵다. 즉 이번에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 사전에 요격을 하고 싶어도 속도면에서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긴박한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미국이 주장하는 MD 정책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각 나라의 도발에서 미국 중심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갖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일명 독사라고 불리우는 KN-02 미사일은 고체 연료라서 그것을 요격하기 어렵다. 미국은 이런 사거리가 짧고 징후가 없는 미사일을 요격하기보다는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의 요격을 위한 방어 시스템만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을 포기하고 미국 본토 공격을 막기 위한 미국식 BMD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쟁이 발발해서 대한민국 땅은 초토화되어도 미국만 살면 된다는 식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여기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1. 미국이 전작권 연기의 대가를 요구한다. 2.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연기의 대가로 미국의 BMD 정책에 참여한다. 3. 한국 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미국은 전방 배치돈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만 요격하여 미국 본토 방어를 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순항 미사일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피 흘려 개발했다. 하지만 그 개발은 우리가 사거리 500km급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기에 미국에서 허용해준 순항 미사일만 개발한 것뿐이다.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어 시스템에서 가장 필수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이 우방이라고 내일 떠드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막혀있다는